다음 두 과는 좀 빠르게 나갈 건데 시제랑 뭐 문제 풀어오는 건 숙제를 하시고 시제랑 수동태 붙어봅시다. 여기는 바로 문제로 가봐. 여기 11쪽으로 바로 가봐. 11쪽으로. 이렇게만 적어놓자. 시제는 있잖아. 시제의 단서 찾기가 제일 중요해. 시제의 단서. 보통 어떤 부사구가 나와. 부사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구야. in the morning, tomorrow 이런 거 있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가 나올 때 그거를 우리 시제 단서라고 해. 자, 그러면 A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 This morning이랑 was 저 두 개가 뭐가 된다? 시제의 단서가 된다. 자, 그러면 뭐야? 얘도 과거 시제고 얘도 과거야.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이니까 오늘 아침은 과거가 되는 거지. 두 개의 과거야. 그러면 답도 뭐겠어? 과거 시제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뒤에 있는 has met 있지? have 플러스 pp 혹은 has 플러스 pp겠지? 현재 완료라는 시제. 자, 얘는 어쩔 때 쓴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합시다. 일단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for이나 over 플러스 기간. 자, 이 두 개의 시제의 단서가 나온다면 그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건 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앞에 있는 내용도 좀 참고하면서 풀어봐. 내가 설명을 다 하고 하진 않으니까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참고해서 풀어보시고. 자, 3번을 볼게. 3번을 보면 똑같아. 주어 동사에 주어랑 동사를 찾는 것부터야.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놔. 이렇게 주어 동사 표시를 좀 해봐.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동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앞에랑 뒤에를 보면 하나는 동사, 앞에 건 동사, 뒤 것도 동사긴 한데 뭐가 달라? 얘는 수동태. 자, 여기서 수동태를 한번 써보면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당하는 개념이야. 그치? 이건 다 알잖아. 그치? 뭔가를 당하는 개념이 내가 책을 썼으면 책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게 수동태잖아. 근데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요것만 알면 돼. 다 필요 없어. 진짜 수동태는 그냥 B 플러스 PP야. 끝.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서 주어랑 동사를 나눴어. 근데 주어랑 동사를 나눠서 해석을 해봤더니 수동태로 해석하는 게 더 어울려. 그럼 수동태가 답이야. 능동태로 해석하는 게 어울려? 그러면 능동태가 답이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눠서 해석하는 게 영어 문법의 그냥 90%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retard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후퇴하다는 뜻이야. 후퇴하다. 이제 뒤로 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주어가 뭐야? child's mental development. 뭐야?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이. 뒤로 가냐? 뒤로 가지냐? 뒤로 가지겠지. 근데 뒤에 뭐가 있어? 또 이게 또 힌트야. 이건 뭐냐면 행위자. 유발 원인. 유발인자. 이렇게 써놔. 행위자나 유발인자가 있어. 만약에 뒤에. 그러면 수동태겠지.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5번도 주어 동사 나눠봅시다. 주어 동사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전치사고 날려야 된다 그랬지? 전치사고 날리고 그럼 주어는 뭐가 된다? advantageous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are, being 저 부분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찾아야 돼. 비동사가 나왔어. 자, 또 이것도 한번 적어보자.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냐, pp냐. 자, 옛날에는 우리 너네는 아직도 내가 야, 비동사 뒤에 ing 뭐야라고 하면 다들 뭐라 그래? 진행형 얘기하지, 그치?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진행형이냐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뭘 물어보는 거야? 저건 능동 수동을 물어보는 거야. 그냥 비동사 뒤에 ing는 능동이야. 그냥 능동태. 형태가 능동이라는 거야. 능동태.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라 했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오케이? 능동태, 수동태.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extend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extend가 무슨 뜻이야? 연장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연장하다. 주어가 뭐냐? advantage가 주어였네. 이점이 연장해?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잖아. 연장되는 게 맞는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extended 이렇게. 자, B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거를 토대로 135번만. 네. 이거 너네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생각해봐. 능동수동인지 시제 문제인지 생각을 해서 시제 문제면 시제의 단서를 찾는다. 능동수동 문제면 해석해서 주어와의 관계를 찾는다. 일 번은 시제 문제야. 시제 단서를 먼저 찾아봐야 돼. 그리고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는지, hasn't been이라고 하는 건 현재 완료란 말이야. 그걸 쓰는 게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3번과 5번은 능수동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B의 1번. 얘는 시제 문제야. 얘랑 둘 다 과거죠. 현재 완료는, 이거 현재 완료 시제야.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결이 돼야 돼. 뭔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야 돼. 나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딱 잘린 과거 시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last night, we went 이런 것처럼 딱 잘린 과거 시제에는 현재 완료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hasn't가 아니라 wasn't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hasn't가 아니고 wasn't. be는 없어져야지. 원래 비동사인데 현재 완료니까 has가 붙으니까 be는 된 거고, 얘는 현재 완료 시제고 과거 시제로 되니까 이건 그냥 was로 되는 게 끝이지. 오케이? wasn't been이란 말은 없지. 3번. 자, 얘 중요해. 주어가 얘가 동사야. 그치?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Advertising dollars have. 이게 중요하다. 볼래? 여기서 얘가 동사인데 이 have가 갖고 있는 그 문법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has가 아니라 have를 썼지.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 단어가 아니라 복수 단어라는 거야. 그지?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써있어? advertising이 나와 있잖아. 우리 아까 뭐 배웠냐? 문장의 앞에가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했지. 만약 그렇다면 저건 has가 돼야 되겠지. 근데 have가 써있잖아. 저 말은 무슨 말이야? 주어가 dollars가 주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광고하는 달러가 주어가 돼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이라는 게. 스위치가 왜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 달러를 광고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순간에 그냥 독해가 끝나버리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냥 말이. 쟤네 그래 안 그래? 맞지? 어쨌든 advertising dollars가 되면 광고하는 돈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광고비. 광고비야, 광고비. 광고비는 simply 따라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뭐 맞아 틀려? 맞을 수 있지. 광고비가 뭔가를 따라가지는 거니까. 그치? 근데 자, 여기서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 수동태는 뭐가 없다?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물론 예외는 있어. 예외는 있는데 가질 수가 없어. 원래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 얘가 주어가 되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그 다음에 by가 나오면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기본형이야. 수동태 기본형. 본 적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걸 막 쓰라고 하면 못 쓸지 몰라도 이거는 기억이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동태는 뒤에 뭐가 전치사가 붙는 목적어 외에는 목적어가 붙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는 목적어가 붙어 있다? 그럼 뭔가 틀렸어, 일단. 그럼 해석 어떻게 했냐? follow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가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광고비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migration trail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 기술이야. 이게 이동 기술. 오케이? 이 기술이 아니라 이동 통로. 오케이? 이동 통로를 따라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 광고를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되는지는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 뭐야? following. 왜냐면 follow 자체가 따라가다라는 뜻이니까. 잘 생각해봐. 너네들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틀리는 것들도 있을 거고 틀리지는 않아도 왜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을 건데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하라고. 자, 그 다음 5번은 이거는 잠깐 앞으로 가봐. 잠깐 앞에 가서 뭐야? 왜 안 써있냐? 왜 안 나와있어? 여기다 필기할게. 5번 옆에다가 필기할게요. 5번 옆에다가 이거는 여기 외워놔야 돼.
자, 대충 이 정도. 수동태가 될 수 없는 애들. 이 정도 외워놓자. 최소한 이 정도. appear, consist of, belong to, happen, take place 같은 것들은 수동태가 돼. 이건 그냥 외우면 돼. 근데 외우면 되는 문제들이 요즘에 시험에 잘 등장 안 하지만 은근히 등장해. 은근히.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외워놓는 게 좋아. 그래서 얘는 워즈를 빼야 됩니다. 예, 워즈 수동태가 없어야 되니까 워즈를 빼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과는 이렇게 끝이야. 정리해보면 시제나 수동태, 능동태 문제는 시제는 뭐다? 시제의 단서를 찾는다. 수동태, 능동태는 주어 동사를 나온 다음에 해석을 해서 해석상 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능동태일 것이냐 수동태일 것이냐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다 해석에 있는 거라니까. 문법적으로 뭐가 배울 게 없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넘어가. 여기도 다 숙제야. 숙제 많아요. 부정사, 동명사. 이거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거는 설명까지만 할 거야. 문법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만 하고 잠깐만 쉬고 독해 조금 할 건데.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라는 건 이런 얘기야. 요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거나 이런 얘기야. 오케이?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이런 애들이 있고, 아니 진짜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존나게 배웠던 거라니까 이거 진짜 그냥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근데 이거를 외우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이런 애들이야. 알겠지? 그냥 이거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봐. 아, 얘네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얘네는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가를 계속 봐. 투부정사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미래지향적이에요. ing는 현재 혹은 과거지향적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어, 동사,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더 나중에 할 일. 투부정사가. 예를 들어서 너네 지금 머릿속에 I want go home이잖아. 정서가 그래 안 그래? 그래?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가. 그지? 오케이. I want to stay here이잖아 너는 지금. 그래 안 그래? 준수야.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인마? 자 그러면 생각해봐. I want to go home이면 want라는 말과 go home이란 말 중에 뭐가 더 나중에 할 일이냐고. 원하는 건 지금이잖아. 그치? 집에 가는 건 나중이지.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는 뭐다? 미래지향적. 나중에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ing는 보다 현재나 과거지향적. 그래서 I 예를 들어서 enjoy playing the piano 이러면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즐긴다. 오케이? 피아노를 치는 것과 즐기는 건 같이 일어나야지. 그치? 치는 게 즐기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현재 지향적이라는 건 같이 일어난다. 동사와. 과거 지향적인 건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얘기다. 그거 우리 사람 처음 만날 때 뭐라 그러냐? 영어로. Nice to meet you. 너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 그치? 이거고. 근데 집에 갈 땐 뭐라 그래?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뭐라 그러냐? 알아? Nice meeting you 이렇게 얘기를 해. Nice to meet you는 이제 만날 때 얘기하는 거고, Nice meeting you 뭐야? 너를 만났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ing는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 혹은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를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참고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으로 알고 있고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D로 가볼게. D를 가보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와 있어. 의미상 주어. 이제 의미상 주어의 개념이 뭐냐? 잘 들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느낌이야.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준동사라고 하는 애야. 다음 시간에 배울 분사도 마찬가지로 준동사야. 준동사. 무슨 말이냐? 동사처럼 생기긴 했는데 동사는 아닌 것들을 우린 준동사라고 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린 준동사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동사는 아닌데 준동사가 뭐라고? 동사는 아닌데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 말은 동사의 성질이 뭐냐? 1번 주어가 있다. 주어가 있다. 2번 시제가 있다. 3번 태가 있다. 이게 아까 우리 배웠지? 시제일치, 수일치, 태일치. 동사의 성질은 주어가 있어. 동사는 당연히 주어가 있지. 시제도 있고 태도 있어. 시제랑 태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주어는 근데 그 원래는 동사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돼야 되는데 준동사는 주어 동사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준동사도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있는데 그 준동사의 동사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준동사에는 사실 다 주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home이야. 그러면 want란 동사의 주어는 뭐야? I지. 그치? go home, 집에 가는 것의 주어 누굴까? 누가 집에 가? 나잖아. 그것도 I야. 근데 안 썼지. 그냥 I want to go home이잖아. 왜 안 썼을까? 주어가 같으니까. 말 안 해도 아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나는 너네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갔으면 좋겠어. 가기를 원해. 가기를 원하는 건 누구야? 나. 집에 가는 건 누구야? 너네. 다르지. 의미상의 주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지. 그치? 그럴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표시하느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자, 잘 봐봐. 앞에 전치사 안 쓰고 목적격이나 소유격만 쓰는 거야. 자, 이 문장과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뭐겠니? 요 차이야. 6월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첫 문장 해석해볼까? 어떻게 돼? I'm proud of. 나는 자랑스러워. Winning the award야. 이 상을 받은 것을 누가 받았어? 누가 받았어? 내가 받았지. 의미상의 주어 안 써있잖아. 안 써있으면 뭐다? 주어랑 같으니까. 근데 밑에 거 어떻게 쓸게? 나는 자랑스러워. 뭐가? 상을 받은 것이. 누가? 네가. 그치? 이게 뭐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해볼까? I'm sick and tired of. sick and tired of는 무슨 말이냐면 진절머리나 너무 지겨워 죽겠어 이런 뜻이야. I'm sick and tired of he's doing everything so late야. 뭔 말이냐? 모든 것을 너무 늦게 하는 것이 진절머리나 이런 뜻이야. 누가? 얘가. 이거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그가 모든 것을 너무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의미상의 주어. 알겠지? 자, 이 의미상의 고3 모의고사 때는 의미상의 주어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문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들에서 되게 녹아져 있어.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야. 뭐 for이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 이해를 해야 돼. 준동사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어. 그게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별표 한번 치고 암기해야 돼. 전치사 to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배우고 있는 to 부정사는 뭐야?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야. 근데 전치사 to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ing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to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는 뒤에 ing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암기해야 돼. 일단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이거 뭔가 헌신의 느낌인 건 다 전치사야. 그래서 이렇게도 써놔. contribute. dedicate, contribute, devote to 세 개 다 뭔가에 헌신하다 이런 뜻으로 다 전치사 to로 쓰인다. 문법은 여기까지 할 거고 문법 숙제는 너네 클리닉 하는 날까지 해갖고 와야 돼. 문법 숙제 독해랑 이런 거는 독해는 금요일까지 해오게끔 숙제를 줄 건데 문법 숙제는 클리닉 시간까지 화요일하고 수요일까지 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뭐겠어? 여기까지 다 풀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다 풀어오는 거. 이따 카톡으로 줄 테니까 해오고 잠깐만 쉬고 독해할게. 잠깐만 쉬어.